안녕하세요. 올바디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수 치료와 실비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에 도움 주실 게스트를 어렵게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보험설계사로 활동 중인 추진아 팀장입니다. 네. 먼저 실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실비를 모르는데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고 수령받는 게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실비가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추진아 팀장님, 실비가 무엇인가요? 실손의료비라고 합니다. 내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부담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제한 나머지를 돌려받는 보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가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쓴 만큼 돌려받는 보험이 실손의료비입니다.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병원 치료 후에 계산 시 돌려받게 되는 이 병원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인데요.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부분, 비급여 부분인데요. 먼저 급여 부분은 쉽게 설명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과 실비 모두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급여입니다. 실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수치료는 이제 비급여 항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도수치료를 하고 나서 실비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금을 본인 부담금 제외하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보험사랑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도수치료에 관한 이 보험금 지급에 문제를 많이 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가행진료 때문이죠. 과잉진료. 네. 보험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환자가 정말로 이 치료가 필요해서 받고 있는 것인지, 이 치료로 인해서 효과가 있는지, 개선이 되는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보험금 지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도수치료는 비급여라 할지라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의료기술이기 때문에 법정 비급여고요. 법정 비급여라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떳떳하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수치료가 이제 법정 비급여로 등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험금 지급 대상인 거고. 네, 지급 대상입니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제 치료 효과에 대한 문제를 삼는다고 했는데, 치료 효과에 대한 개선되고 있다는 근거만 제시할 수 있으면 보험금 지급에는 거의 문제가 없을 수 있겠네요. 문제가 없죠. 네, 문제가 없습니다. 환자가 이제 정말 통증이 있어서 도수치료를 받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보험사에서는 이제 과잉진료라고 한 번씩 막 압박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럴 때는 이제 환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아파서 보험금 청구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과잉진료라고 하고 보험금 지급을 연기를 하고 안 주려고 한다. 주치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십시오. 진단은 사실 의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단은 의사가 하는 거고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보험사의 일이죠. 소견서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십시오. 이제 도수치료 환자분들이 치료비를 청구를 했는데 갑자기 대뜸 손해사정사한테 연락이 와서 만남을 갖자고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거는 이제 왜 그렇게 갑자기 문득 연락이 온 걸까요? 손해사정사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일반 환자들이 손해사정사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면은 덜컥 겁이 좀 나고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화상으론 이 환자가 정말로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건지, 흔히 말해서 나일론 환자라고 하죠. 나일론 환자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 답사를 하는 것이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손해사정사가 연락 오는 게 보험사 측에서 보험금 수령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타당한지 확인을 하는 절차네요. 타당한지 확인하는 절차.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손해사정사를 이제 고객분이나 환자분들이 만나면 손해사정사가 어떤 서류, 뭐 동의서 같은 거를 가져온대요. 그래서 거기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게 어떤 서류이고 이거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질문 잘 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의료 기록 정보 동의서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본인이 안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소송까지 가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본인이 가입 시에 질병이나 상해 등을 숨기지 않고 고지할 거 다 고지하고 하셨는지 요 손해사정인들이 나와서 A라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면 B, C 다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그 전에도 이러한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지 상해로 동일한 상해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만 나는 이것도 사인하는 것도 싫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성우 씨. 내가 들추고 싶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 들추면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보험금 청구할 때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본인이 직접 떼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싫다라고 하시면 사실 약관에도 나와 있듯이 보험사는 그 동의서를 받기 전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인은 해주시거나 아니면 동의를 해줘서 본인이 직접 떼서 주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보 동의서를 받을 때 환자가 이제 뭐 캥기는 게 없거나 나는 별로 캥기는 게 없다. 맞아요. 이 치료에 대해서 좋은 편이네요. 전혀 뭐 불리한 요소들이 없을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사인해주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조금 불안한 그런 것들이 있다 하면은 그때는 직접 제출하겠다 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직접 제출. 그럼 일단은 뭐 환자 입장에서는 뭐 직접 제출하겠다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본인이 잘 알고 계시면은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고 또 제가 들었을 때 의료 자문 동의서라는 서류를 이제 내민다고 해요. 이거 엄청 얘기가 많던데 어떤 건가요? 네, 이 얘기가 왜 안 나오나 싶었어요. 네. 첫 번째는 의료 기록 정보 동의서였고요. 두 번째는 의료 자문 동의서입니다. 이거는 해줘도 되나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이유는 지금 상황이 내가 정말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이건 과잉진료다. 돈을 지금 안 주려고 버팅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를 못 믿는 상황입니다. 네, 나는 일반 병원에서 의사한테 이런 진단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과잉진료라 하니 보험회사는 이거 과잉진료니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자문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 자문 의사에게 다시 한번 이 병이 실제로 맞는지 타당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사인을 해줘도 되냐 안 되냐인데 해주면 본인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 왜? 자문비를 보험회사가 돈을 주고 쓰는 의사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게 조금 유리하게 적어줄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럼 의료 자문 동의서는 되도록이면 환자 입장에서는 해주지 않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동의를 해주지 않고 안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은 혹시 또 거기서 분쟁이 되는 요소가 있을까요? 보험회사도 환자를 못 믿고 환자도 보험회사를 못 믿는다.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험회사와 환자와 관계없는 제3의 전문의에게 한번 다시 이게 타당한지 받아보자. 이렇게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 동의서를 받게 되면 자문비를 주는 병원에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에 유리하게 맞습니다.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유리한 게 환자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험사에서는 환자가 주는 그런 것들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너도 나도 관계없는 다른 곳에서 한번 떼서 보자 이런 거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분쟁 자체를 만들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주치가 있으신 분들, 주치 소견서를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은 애초에 이런 분쟁 자체가 없을 수 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치 소견서. 네. 좋습니다. 그럼 혹시 이 의료기록 정보 동의서랑 의료자문 동의서 외에 절대 사인하면 안 되는 그런 서류가 있을까요? 있죠. 요거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인을 하면 안 되는 서류가 있는데요. 서류라기보다는 문구를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있다면 이 문구는 삭제 요청하시거나 있다면 사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이 증상이 나중에 호전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보험금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나는 청구하지 않겠습니다에 사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문구가 있는데 사인을 하면 지금 치료받는 부위를 보상을 받고 또 치료를 받았을 때는 보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손해사정인들이 이거 별거 아니고 요거를 사인을 해 주셔야지 지금 보험금 빨리 제가 처리해서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별거 아니에요. 사인해 주세요 라고 하시니까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인을 하죠. 전화를 하고 청구를 했더니 아버님 그때 사인 하셨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보험금 청구하지 않기로. 이렇게 억울해 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어떤 서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문구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네요. 문구를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분쟁하다가 이제 합의를 하는 이제 합의서를 쓸 경우에도 이 문구가 있을 때 삭제 요청하고 서명을 해라 이건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방금 그 문구 이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미인 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문구는 아팠던 그 부위가 다시 아파졌을 때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어떤 보험사와 이제 합의점을 해야 될 때 이 문구는 반드시 삭제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있다면 사인하면 안 된다.